기업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 와서 15년 이상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컨텐츠 스쿨이라는 것도 만드셨어요. 네. 그게 그 1인 기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기업을 하신 분들이 물론 다 독서 모임하고 다 강의하고 다 그렇게 획일화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추구하는 것은 각자의 영역에서 네. 경영을 통해서 성과를 낸 노하우로 자신의 1인 기업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던 걸 때려치고 아하.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아하. 하다가 빙빙 돌아요. 결국 이제 콘텐츠라는 건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해왔던 일이나 경험을 네. 어떻게 전달 가능한 형식지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전달 가능한 형식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맞아요. 나만의 컨텐츠다. 네, 그것이 곧 지식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식을 안 쌓고 자꾸 이제 다른 데서 뭘 하니까 이거 배우고. 근데 배우는 건 좋은데 네네네. 그걸 배워서 돈을 벌기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 이전 대표님도 영어 교육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많이 했는데 다 까먹었죠. 그렇죠. 아니, 영어를 까먹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기반으로 지금 하는 사업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길 그래서 자신의 콘텐츠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1인 기업을 통해서 컨텐츠 스쿨의 컨텐츠로 어떤 자신만의 경험을 형식지로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 CEO 과정을 통해서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모델이면 이거를 영어로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많아요. 일단 가장 요즘 보니까 그 무슨 택배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을 버는 거, 시간을 팔아서 벌고, 그 다음에는 본인의 노하우를 팔아서 벌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래 못 가고. 시간과 노하우를 파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결국 이제 인격을 파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전 대표님 정도 수준이 그 정도죠. 어머 정말 저 그 정도 된 건가요, 교수님? 뭘 드려야 되나? 왜 이래? 자,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오늘 해주실 메시지를 먼저 다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요. 자, 1인 기업의 나라는 존재, 그것이 컨텐츠 스쿨의 컨텐츠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것이 철학적 브랜딩을 갖게 돼서 누군가한테 수익화를 설계해서 모델링으로 누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렇죠. 이것이 바로 프로 CEO 과정이라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수십 년간 이렇게 세 가지의 굵직굵직한, 물론 그 사이에 다른 것들도 많이 하시지만 이 세 가지가 오늘 나눠드릴 주제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요? 시간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 본질을 가지고 나라는 시점에 1인 기업부터 출발하신 우리 김영환 교수님의 세 가지의 우리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요. 제가 드립니다, 교수님. 이것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변하는 시대 1인 기업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거든요. 자, 지금부터 모든 분들의 눈과 귀 다 교수님을 향해 계시고요. 손가락은 모니터에 좌판에 가 계시면 내가 압도돼서 너를 괜히 왔나 싶어. 참여하시는 분들께 네. 김영환 교수님의 전화 한 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남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의 가장 귀중한 부분을 우리 김영환 교수님께서 전해주실 겁니다. 따뜻한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얘기 나눌 것은요. 시대의 변화, 그 속에 나입니다. 혹시 줄탁동시라는 말 아시나요? 줄탁동시가 뭐죠? 그 밖에는 어미닭이 있고요. 안에는 병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달걀이 깨지냐면 안에 있는 병아리가 쪼는 것과 밖에서 두들기는 어미닭이 딱 마주칠 때 깨집니다. 라고 줄탁동시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안에 있는 병아리는요. 밖에 있는 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닭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이해하기 지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시대의 변화가 있죠. 트렌드. 시대가 많이 바뀌죠. 이제는 이제 시대의 어떤 변화에 어떤 키워드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라인 스마트폰 이거는 기본이죠.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같이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NFT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신이 없죠. 이걸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요. 그 시대를 따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될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게 유유자적 나그네처럼 다니다가 돈이 안 돼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 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건 첫째는 줄탁동시라는 개념의 이해는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방향을
때 방향에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출발점은 현재 내가 있는 곳부터 출발하셔야 되죠. 그걸 무관하게 하시면 어저께 저녁에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부산에 계신 분이었고요. 20년 동안 세무회계 일을 하셨어요. 물론 세무사도 회계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민은 뭐죠? 앞으로 먹고 살 것.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메타버스 무슨 자격증을 땄고요. 글쓰기 과정을 하고 있고요. 또 어디 가서 강사 과정도 하고 있고요. 또 어때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좀 관계가 없어요. 이거 논리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변화는 맞아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약간 비현실적인 영역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분이 20년 동안 해왔던 일에 암묵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형식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암묵지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 도둑질로 하면 늘거든요. 그 본인이 했던 근데 그 일을 왜 접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세무회계를 20년 했는데 그 일을 했던 본질보다는 느낌. 그 일을 하면서요. 아무래도 위에 사람이 세무사 아니겠어요? 윗사람이 회계사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50이 넘었는데 본인의 경력 갖고 그렇게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받는 자존심 또 거기서 갈등 또 이분이 뭐 세무사 회계사 시험 안 받겠어요? 뭐 이게 물어보질 않았지만 봤으면 잘 안 됐고 거기에 자격지심 이게 늘다 보니까요. 이분의 마음엔 내가 갖고 있는 암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판단해요. 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그러면 빙빙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대의 변화에 내 현재 시점에 내 그릇이 어떠한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릇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본인의 강점은 뭔지, 본인의 가치관은 뭔지, 본인의 비전은 뭔지. 근데 자꾸 내가 해왔던 일을 무시하고 새롭게, 글쎄요, 50대에 새롭게 시작한 일로 돈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이 시대 속에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를 이끌 만한 나만의 메시지가 있는가 이거죠. 내가 정말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 제가 뭐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메시지는요. 그 시대를 뭐 정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시대에 있는 고객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 육아를 오랫동안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육아를 했던 분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죠? 그게 메시지예요. 저는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고요. 또 사업도 했고요. 잘 안 될 때도 있었고요. 들어와서는 이제 경영에 대한 일을 했고요. 1인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한테는 일종의 약간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약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왔던 일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일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1인 기업들은 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그때 그래서 1인 기업이 누구 있는지 얘기해봐. 누가 1인 기업이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1인 기업이에요. 사실 그 1인 기업은 모든 경영의 본질입니다. 아,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하나의 운을 띄운 거였죠. 트렌드.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1인 기업을 처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공병호 박사도 얘기했고 이문기 박사도 이용건 씨도 또 구본영 씨도 다 1인 기업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트렌드의 방향을 얘기했을 뿐이죠. 거기에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실제로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자라는 스타트예요. 마지막 결과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만 시작을 해야 이 안에 있는 내면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시대의 변화는 있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시대의 변화만 따라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좀 담기를. 그러면 좀 감사하고 비록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얻었던 갈등에서 약간의 트라우마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려면 내가 오랫동안 했던 그 일의 고객은 누구인가. 내가 여기서 경험한 것을 누구를 도울 것인가 라는 키워드를 주면 아마 본인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메시지가 나와서 가지 않겠나. 시대의 변화 속에 나를 살아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른손을 딱 들고 얘기하는 거죠. 네, 혹시 이런 교육 받으신 분들 오른손 딱 들어 뭐라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른손 딱 들고 뭐라고 얘기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 일입니다. 이거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저 직장 생활할 때 오른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큰일 나죠. 큰일 나 몰려오죠. 네. 사실 그게 시대의 변화 속에 내가 살아남는 일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운동장에서 줄 세울 때 첫 번째 잡는 게 뭐예요? 기준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혼납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운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구령이 뭐예요? 양팔 대응으로 벌려. 누가 가장 멀리 뜹니까? 기준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가장 멀리 뜁니다. 뛰면서 뭐라고 그래? 왜 나만 이렇게 뛰나? 두 번째 구령이 뭐예요? 다시 모여 이거예요. 다시 모일 때 누가 가장 멀리 뛰어요? 제일 멀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손을 딱 들으셔요. 약간의 나만의 십자가, 나만의 고난 이것 다 필요해요. 그래야 이 시대의 변화 속에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이템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아이템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본인이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저희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교수님 참 그 변함없으세요. 무슨 얘기하려고? 또 아니야. 컵 얘기하려고 그러죠 또. 아니야, 이제 와인잔은 이제 끝났고요. 네. 아니 어쩌면 그렇게 교수님의 좀 전에 그 메시지를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역시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수님 메시지는 당연히 살아있죠. 그런데 제가 그 10몇 년 전에 아까 튀김만두를 먹고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젊은 날의 저의 모습이 좀 기억이 났어요. 변함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말로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의 방향성을 맞추시고 교수님의 메시지를 입히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안에 일관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도 사람이 단순해서 그래. 단순한 게 힘이라고 지금 또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자, 우리 댓글 참여 한번 보고 가까워요, 교수님. 네. 아마 많은 감동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나현순 교수님 아시나 봐요, 교수님은? 네. 교수님, 어머, 오늘 젊어 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21기 나현순 선생님이시네요. 네. 혹시 질문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인사하셨네요. 네, 우리 또 김지영 대표님. 소리가 좀 퍼진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잡았나요? 예, 오케이. 자, 김은진 선생님, 우리 남겨놓은 내용들을 현장에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뭐라고 아까 하셨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시대의 변화에만 따라가지 말자. 음. 내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정확 누구예요? 그들에게 무슨 저희 메시지를 실장님입니다. 전할 것인가. 본인이? 대단한 분이 여기 계셨네. 예, 정말 핵심이죠. 저보다 배꼽이 더 좋은데? 이건 꿈보다 행복인데? 자, 예, 시대의 변화만 따라가지 말자. 오랫동안 했던 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하신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하실 얘기신데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거를 또 하나 또 교수님께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이것이 나라는 존재에서 나온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럼 1인 기업 과정을 가면 저거를 배울 수 있나 봐요? 저건 되게 커스터마이징하죠. 사람마다 퍼스널이 다르기 때문에 저거를 일일이 어떤 획일적으로 국영수를 알려주는 것보다 네. 저는 좀 생각하게 두는 거, 생각할 시간을 두는 것, 생각할 여유를 주는 거. 왜 우리 프로 과정 할 때 제가 열심히 질문했죠? 네, 그 너무 질문을 좋았어요. 그랬어요? 네. 숙제는 별로 안 아니, 했어요. 저 속도 제일 먼저 했는데. 네. 그런 과정에 네. 질문이 생각을 만들고 네. 그 생각이 길을 찾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먹어서 누가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수님이 해주시는 그 질문에 매일 반응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네. 역시 나한테 관심을 아무도 관심을 안 하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나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아니, 참 교훈이 좋았어요. 아빠가 그걸 평소에 안 물어봐요. 이거 말을 안 하는데. 자, 제가 자,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교수님. 네네. 근데 그 사전 질문은 교수님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안 하죠. 저는 진행자인데 당연히. 생 라이브구나. 그럼요. 저희 라이브. 네. 그것도 화려해요. 네. 자, 제가 오늘 받은 메시지를 한번 그래요. 그 중에 다 댓글로 나온 네. 것들 중에
지금 뭐 튀김만두 먹고 싶다는 이상한 소리만 남기시니까 참여가 좀 저조한 관계로 제가 지금 자 참고로 혹시 교대 앞에 그 집 튀김집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재개발됐어요. 없어졌어요? 네. 네 아쉽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음. 참여하신 분의 질문을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분이 누구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과 삶은 하나다. 네. 오픈 채팅방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음. 환영 인사를 안 하거나 혹은 구성원들의 질의응답을 잠깐 놓칠세라 수시로 그 오픈 채팅방에 일을 하면서도 매워 계신가 봐요. 네. 네. 자, 이런 경우 해결 방법으로 직원을 두어야 하는 게 옳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네. 계십니다. 네. 혹시 지금 채팅창에 아까 남겨주신 인사하신 분 중에 계시는데, 예, 저하고도 인연이 깊으시고, 또 교수님하고도 인연이 깊은 분이 이 질문 남기셨어요. 질문 채팅을 드려서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답변을? 이런 경우 직원을 둬야 될까요, 교수님? 아니 지금 뭐하러 그래요? 안 둬도 돼요? 답변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안 할 수가 네, 안할 수가 없어서 없죠. 그럴 질문을 때는 하신 것 어떻게 같아요. 답변하는 시간도 정해두십시오. 질문은 언제든지 이게 온라인의 특징이요. 시공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은 온라인의 톡방을 운영하시면서 시공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네요. 이끌려가지 말아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을 던진 건 아무 때나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답변하는 시간을 정해두고요. 그 시간에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게끔의 어떤 상황은 다 오픈해라. 그럼요. 하지만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시간에 그렇죠. 맞춰져서 그것을 이끌겠다. 아마 그 고객은 네. 질문을 던지고 바로 답변하길 원할 거예요. 다 그렇죠. 그거는 고객이 원하는 것. 아하. 고객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빨리 답변해 주세요라고 재촉하는 거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있는 시간에 답변을 하겠다고 원칙을 세워두면 되죠. 대신 그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 시간에 그분들의 답변을 답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럼 그럼 시간을 그렇게 갑자기 제가 질문이 났는데 생각이 났는데 시간을 지킨다는 개념 자체가 음. 그것도 제가 그냥 자유롭게 시간을 그럼요. 정하는 건가요?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이런 회신해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9시부터 11시에 회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규칙적인 루틴을 정해서 그렇죠. 가라는 게 중요한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질문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바로 즉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약간 강박이에요. 약간 그렇구나.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을 올렸어요. 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질문을 올렸구나. 지금 뭔가가 필요하구나. 그런 여유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교수님 덮으세요. 도대체? 그리고 9시, 11시 되면은 그 질문이 사라지나요? 아니 질문 그대로 있죠. 있죠. 네, 그럼 네, 그 네. 질문에 그때 내가 생각한 거 답변하면 돼요. 또 하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할 건지 생각할 좀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늘 사업은요. 이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고객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본인이 그래도 우리 이전 대표님 중계동에서 유명한 영어학원 할 때 다 고객들을 마주하지만 고객들에 끌려가진 않았잖아요. 어디 끌려가게 생겼나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수많은 어머니들이 다 끌려왔지. 만나고 줄을 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저기로 가셨잖아요. 부자세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끌려갔잖아요. 식당을 운영할 때도 사람들이 오주를 보호하는 게 자리가 부족하네? 잘 될 때가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2호점을 내요. 3호점을 내요. 그때부터 못 채우는 거예요. 학원을 2개, 3개 하다가 네. 제가 아까도 이제 힘들었어요. 제가 이게 이 물이 있잖아요. 네.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 한번 따드릴까요? 들어볼게요. 아니요, 따지 마세요. 네. 자, 이 잔이 커요. 물병에 있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 이거 보여요. 네. 따릅니다. 네. 그러면 졸졸졸 따르면 차차차차 이렇게 차겠죠. 네. 자, 더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치지 않게 멈춰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어떻게 아. 하냐면요. 확 넘치게 해요. 그러면 그때 느껴요. 컵이 작다는 거. 그럼 그때 컵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찰랑찰랑 채워놓고선 힘들까? 이제 더 사람들이 더 오면은 자리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참. 밖에 줄 세우면 되죠. 오소희 강사 만나러 오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 있잖아. 줄 세우세요. 줄 세우세요.
없다 그래. 왜 우울하게 그래 이씨. 서로 줄 서주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찰랑찰랑하고선 끄면은 이 물은 물대로 있고요. 컵은 아, 컵대로 있고. 근데 확 넘치면 그때 알아요. 컵이 작구나. 그럼 그때 컵을 바꾸시면 돼요. 그럼 물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옥독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고 소통을 할 때, 네. 그분들이 소통을 더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내가 바로 답변을 안 한다고 그분들이 나가진 않아요. 아, 좀 답변 받으신 우리 김지영 선생님. 그 김지영 선생님이 누구예요? 그 1인 일인계요. 네네, 맞아요. 그죠? 공부방. 네. 맞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맞아요. 대단한 분이세요. 저분이 왜 대단하냐면 공부방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안 쓰고 1인 학원이라는 이름을 써서 창업으로. 정말 잘했어요. 예, 아주 멋지게.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유튜브의 구독자가 굉장히 찐 알맹이 팬들을 잘 하셨어요. 저희 이번에 대단하죠. 성과도서 3기를 또 서치가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오늘도 지금 참여하시는 질문을 먼저 남겨주셨어요. 좋아요.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앞으로 네. 프로가 정도 들으실 거예요. 아, 그쵸. 들으실 거니까 제가 설화 장기지 떡 보내드릴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택배는 여기서. 아유, 택배비가 더 비싸게 갈 건데. 많이 보낼 건데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제 김지영 원장님 같은 네. 경우에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야. 뭐냐면 본인이 그 노력을 막 하고 싶은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되 오픈 채팅방에 답고라는 건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네.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이렇게 친절하게 이 줌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도 딱 집어서 1대1 코칭에 명답을 해주신 우리 김 아니야. 저희 이렇게 하기로 아까 짰잖아요, 교수님. 자, 제 명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답과 해답은 없는데 우리 교수님의 이 명답을 통해서 성장하신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지영 대표님, 파이팅 외쳐드립니다. 파이팅. 네. 떡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다니까 택배비는 제가 하도록 하고요. 자, 트렌드의 방향 플러스 메시지가 나라는 존재감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두 번째, 트렌드의 방향을 이끄는 건 사실 시대의 변화일 것 같거든요. 그 시대의 변화에서 나의 다음 단계가 사실은 이제 콘텐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바로 그 콘텐츠와 이야기 지금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세요.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내 콘텐츠인 이유는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갑자기 어떤 상황에 안 좋은 얘기가 들립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가 내 사업을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이나 뿌리가 약하면 열매의 무게 때문에 넘어갑니다. 본질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네, 뭐 저나 맹명관 박사님, 강기용 대표, 그다음에 뭐 김효석 씨 뭐 이렇게 만나서 어떤 출판사 사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식사 기도를 하죠. 그때 이제 우리 아시는 그 스타벅스 책을 쓰신 맹명관 박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조명에 취하지 말고, 현금에 취하지 말고, 박수에 취하지 말고, 사람에 흔들리지 말고.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실 거기에 자리에 오신 분들 사실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양에서 흔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이 사업은요, 늘 주변에 여러분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필요 없어. 때로는 그 흔드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흔드는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책을 써서 친구들 만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야, 요즘 개나 소나 다 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에 기분 나빠야 될까요? 넘어가야 될까요?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명을 쓰고 비전을 써도 내가 거기에 뚜렷한 뿌리를 내리려면 본인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콘텐츠의 첫 번째 조건, 고객이 누구인가 이겁니다. 1인기업에 들어오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고객을 설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본인이 공부하고 학위하고 자격증 따면서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방학 때마다 학생들 프로그램 하죠.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 누구 위해 공부하니? 그다음 뭐라고 줄 알았어? 나 위해 공부.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공부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네가 노력하고 있는 그 노력의 과정이 누구한테 필요하지 않겠니? 그를 찾으라고. 그게 꼭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요즘은 그렇잖아요. 꼭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문제를 돕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뚜렷하게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객을 대상으로 삼는 것. 몇 세, 누구,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처해진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의 뿌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저는 물어봐요, 요즘 어떤 게 고민인가? 우리 오소열 강사님 뭐가 고민이에요, 요즘? 요즘요? 미안해, 갑자기 물어. 곽동근 강사님 요즘 뭐가 고민이야? 요즘 고민이 뭐예요? 저 양반은 고민이 없는 분이에요. 고민 있어요? 고민이 음. 저희 아이들의 그 고3 네, 고3 연후에 네. 걔네들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하시는군요. 잘 될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네. 사실 저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연우가 할 일을 왜 아빠가 오지랖을 키우는 오소희 강사님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마인드맵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곽동근 강사님의 고민은 에너지 클럽에 오는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콘텐츠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1따로 3따로 어때요? 일과 삶이 하나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살고 사는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일만큼 중요한 게 삶까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기업과정을 제가 운영하면서 사실은 그런 오지랖, 사실은 그분들은 일을 배우러 왔어요. 그런데 저분에게 일과 돈을 알려주기 전에 삶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삶이 너무 불안해. 몸이 원망이 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일 못해서 자존감이 아니잖아요. 사는 모습 때문에 자존감. 그 돈을 왜 벌려고 그래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니 애들이 2살, 3살인데 뭐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옆집에 다른 사람들은 신문 보면요. 무슨 뭘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반드시 고민해야 될 세 번째는 뭘까요? 나만의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솔루션이요? 그 고객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 오소열 강사님은 솔루션을 마인드맵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인드맵 왜요? 제가요 너무 마인드맵 할 때 가슴이 뛰어요. 마인드맵 하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한다면 마인드맵 배우지 마세요. 그 오소열 강사 행복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책을 왜 쓰셨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요. 책이 좀 잘 팔리나요? 문제는 그거예요. 책이 안 팔려요. 아니 책을 왜 내셨어요? 이 책 때문에요. 제가 유명해지고요. 강의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유명해질 거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긴 그 책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겠죠. 근데 그분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왜요? 책을 썼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왜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 시대의 변화 속에는 나의 그릇을 잘 알아야 된다. 나의 그릇, 그 다음에 나의 색깔, 나의 방향.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계속 나를 위해서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15년 전에 제가 이 컵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컵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이 컵을 위해서 담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담는 거예요? 이 컵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필요한 대로 담는 거예요. 뭐 여기다 재떨이 넣고 뭐 쓰레기통을 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에게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 컵이 쓸데없이 옆에 있는 술잔이나 옆에 있는 쓰레기통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주어진 대로 간다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라는 목적이 들어가야 수익이 됩니다. 왜 수익이 될까요? 우리가 누구의 돈을 벌죠? 고객이. 그렇죠. 이걸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 고객의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벌죠?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이 되진 않아요. 그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그럼 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물론 동상이몽. 나는 더 이상 이 주식이 안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사는 사람은 왜 사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갈 수 있는 게임이 잘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기업에 컨설팅을 하는데 어느 회사도 자신의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미 투자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차라리 저는 일단 뭐에 투자하든 자신의 시드머니를 얻기 위해서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네, 누구의 돈을 봅니까? 뭐라 그래? 사장님 돈을 벌죠. 사장님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우리 기업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고 고객이 내놓은 비용에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본인의 콘텐츠는 고객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콘텐츠 코칭 스쿨에서는 당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는 생각과 정리와 발행이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는 한 번 책을 쓴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콘텐츠가 발행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은 팟빵과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했던 10분 경영 콘텐츠를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개 가까이 됐죠. 오늘도 계속 하고 있고요. 비교적 이제 콘텐츠 하나 정도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은 한 2, 3일 되는데 일주일 정도까지 걸려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1인 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콘텐츠가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생활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면 아래에서 노력하는 과정.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하는 노력.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저보고 좀 낮게 평가해서 집에 가면 아주 소용이 났습니다. 코도 골고 잠꼬대도 하고. 우리 집사람이 때 잠꼬대 하는 걸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잠꼬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력이 축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축적이 됐을 때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두 번째 건, 여러분들의 진짜 시대에 이끌어가는 고객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 그게 1인 지식기업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 막 절로 나오죠? 어떠세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교수님의 강의를 줌으로 요즘에 들으시기도 하고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들으시기도 했는데 강의와 좀 다른 토크쇼의 개념의 강연을 들으시다 보니까 네, 긴장돼요. 좀 긴장되세요? 네, 긴장된 표정이에요. 이거. 이 정도가 긴장인 거세요? 네. 더 하시라고 했는데 덜 하시네. 자,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현장에서. 재미있고 생동감 있어요. 그쵸. 훨씬 더 생동감, 살아있죠. 구경환 사장님이 생동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카톡에 댓글도 안 남기시고 카톡에다가 여기 지금 전등 가시 교수님의 이렇게 화면 줌이 되면 삭갓을 쓰신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 조현식 교수님께서 좋아요. 저 김사갓이라고. 자, 오늘 여러 가지 연출이 되고 있는 이지연의 브랜드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댓글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우리 김문진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컨텐츠의 첫 번째 조건, 나의 고객이 누구냐? 컨텐츠의 두 번째 조건, 나의 고객은 문제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세 번째 조건, 나의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수 있느냐? 와, 고객이 누구? 그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느냐? 자, 어머, 저분은 완전 꿈보다 해몽이에요. 자, 좋습니다. 우리 지금 실시간 댓글 참여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곽동근 소장님, 나를 흔드는 사람이 꼭 있다. 누구? 연어 엄마 지금. 자, 우리 교수님을 가장 심하게 흔들었던 분이 이 질문 너무 좋네요. 뭐야? 우리 교수님을 가장 심하게 음. 흔들었던 분이 계실까요? 있어요. 혹시 하나님? 그분은 별로 저한테 관심 없어요. 자, 듣고 싶네요. 사실 저를 가장 심하게 흔들었던 분은 저희 어머니이세요. 어머님? 근데 이제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느낀 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어머. 가장 많이 흔드신 것도 있고 가장 갈등도 있고 뭐 일단 그때는 제가 이제 말하자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저 자신이 될 때도 있죠. 하다 보면 이렇게 귓속에 들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아, 스스로 자기한테 하는 그러면 그 말들. 누구나 다 그래요. 어머. 지금 가는 게 맞는 길일까? 아, 또 그렇죠. 하나는 이런 질문들이죠.
이거 얼마나 잘났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이런 질문들이 물, 맞아, 들어오면 맞아. 막 들리다가 이거를 딱 막아야 되는데 막 들리다가 이걸 이렇게 봐요. 아,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해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게 맞아. 들리는 것에 막 이렇게 쏟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의 냉큼 먹어버리기도 하고. 생각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아, 큰 소리 치기가 어려워요. 결국에 우리 곽동근 소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우리 교수님을 가장 심하게 흔들었던 분이 계신가요에 대한 답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탄생시켜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온 그분을 닮은 본인 자신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또 그것이 음. 사랑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넌 아니야.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도 어떤 의미로 보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사랑이 가장 심하게 흔들리네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심하게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흔들고. 근데 흔드는 거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음, 흔드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할 일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뭐가 들어갔을 때 흔들면 막 섞이다가 어느 가만히 놔두면 안 좋은 건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좀 맑은 게 남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런 흔들고 나서의 그 기다림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컵에 아주 안 좋은 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가스를 바깥으로 뺏는 방법은? 거꾸로 들죠. 아니요. 기체는 그렇게 금방 날아가요.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을 확 부어버립니다. 아, 물을 확 부어버리면 기체는 싹 날아가요. 오늘 그러니까 소소하게 들리는 이야기에 아, 너무 은혜를 받거나 즐기거나 거기에 음. 빠지면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네. 또 맞아요. 공황장애라고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질병들도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의 순간이죠. 중간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교수님 메시지가 자꾸 물을 자꾸 확 불가는 얘기가 1편에도 있었고 2편에도 있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희숙 선생님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요? 사이다 느낌이라고. 네. 사이다 드십시오. 이분은 귀에다가 사이다를 벗던 느낌이 있던 네.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우리 또 한번 댓글로 우리 교수님께 이런 시간 아니면 또 질문할 수 없잖아요. 한번 남겨볼까? 아니면 현장에서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천장에 질문하시는 분은 돈을 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황상열 작가님, 자, 돈 10,000원 받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질문. 아, 카드로도 받습니다. 네. 교수님께 손 드셨어요. 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뭐 사실 건강도 콘텐츠긴 해요, 요즘에. 예, 건강 관리. 좋은 질문. 물론 이제 네. 몸을 만들고 하는 것도 건강이지만 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워. 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네네. 그 하지 말아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분별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휴식을 첫 번째는 휴식을 아프기 전에 힘들기 전에 먼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스케줄을 하다 보면 이때 힘들겠구나. 그 요때는 쉬어야 되겠죠. 음. 또 하나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시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안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랑 저녁 식사를 하신 분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없어요. 저기 우리 저랑 나랑 순댓국 먹자고 지금 몇 년째, 10년째 저렇게 얘기하는데. 낮에 드시면 드실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낮에는 먹죠.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가벼운 식사라고 해도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이제 뭐 술을 먹어야 되는 시간, 이런 시간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교수님도 철칙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저 교수님 차를 한 2번 타봤는데 네. 2번씩이나 타본 여자예요, 저. 네. 자, 근데 항상 뒷자리에서 사장처럼 모셔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지연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옆자리에 안 태우세요, 항상. 그러니까 사실 뒤에 그 항상 뒤에서 건강의 모셔주세요. 문제만큼 저도 남자니까 건강의 문제만큼 조심해야 될 것도. 그럼요. 그거 사실 근데 그것을 저는 아까 이제 미연에 좀 힘들기 전에 미리 쉬는 것처럼 그런 오해나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거 그래서 굉장히 뒷좌석에 태웠잖아요. 네. 네, 마음 같았으면 정말 트렁크에 넣고 싶은데. 아니 진짜 교훈이랑 같이 타갖고 트렁크 다 못 넣었어. 참고로 교훈이는 저희 교수님의 8살 때부터 배운 또 그럼요. 제자죠. 저희 딸이기도 한데 지금 제 딸이기도 한데. 21인데 예전에 기억나세요, 교수님? 하루는 얘가 울고 왔어요. 교수님이 10살 때 교수님이 자꾸 자기한테 오빠라 그러라 했더니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자꾸 나한테 오빠라 그런다고 안 그러면 안 가르쳐 준다 그랬다고 무슨 막 울고 그랬던 적도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주원이라고 초등학교 음, 6학년인데 걔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딱 만나잖아요. 형! 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형이라고 부를 때마다 만 원씩 아. 주거든요. 네. 사랑은 양육은 근데 그때 좀 교훈이 돈 좀 주시지. 그때 안 줬나 봐. 얘가 싫다 그러더라고. 자, 질문이 그 사이에 올라왔어요. 네, 슬럼프 겪으시는지 여쭤보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예, 저분도 가까이 계신 분이 여쭤보셨어요. 말로 하면 될 걸 글로 쓰셨네요. 자, 어떤 식으로 슬럼프가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슬럼프나 극복하는지 예.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나 이런 언어들의 공통점이 되게 포괄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근데 아, 슬럼프는 그렇군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보세요. 지금 어디가 힘든 거지? 첫 번째 몸, 두 번째 머리, 세 번째 마음.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럼 몸이 힘들 맞아요.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쉬어야지. 자요. 네, 네, 가서 네, 자거나 네, 쉬거나. 네. 그럼 머리가 아플 때는 왜 머리가 아플까요? 머리가 아플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감당해야 될 상황이 크면 머리가 아픕니다. 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그렇네요, 돼요? 진짜. 내려놔야 돼. 손해 보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되지. 아, 손해를 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인데 저 사람의 관계가 중요해. 근데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게 너무 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네. 그때는 어떡하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죠. 아, 계속 거기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설득을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세 번째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매우 하세요? 많죠. 네, 어떻게 해요? 뺏어 버릴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고. 저는 교훈이 아빠에게 요청하세요. 뭘 요청할까요? 위로해달라. 돈 벌어오라고? 위로해달라. 돈 벌어오라고? 돈 갖고 마음에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해줘야지. 주변에 있는 농담입니다. 사람, 특히 네.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음. 친구에게 아, 위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마음의 문제는 거의 해결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존심을 피우면 마음만 무거워지고. 교수님도 그러면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요청하고 또 우리 동료들한테도 요청을 하고요. 네. 내가 좀 그런 일이 생겨서 마음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또 우리 강가람 실장이 강한 실장님 맞아요. 그죠? 사모님하고는 고등학교 나이가 때부터 어려도. 교제하셨기 때문에 위로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계시네요. 사모님 참 뵙고 싶네요. 갑자기.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자, 또 질문 하나. 정경희 선생님 질문하셨어요. 혹시 많은 제자 중에 떡잎부터 잘 될 것 같다. 이런 믿음이 확 생긴 제자들의 공통점이 공통점이 근데 제자들이 있다. 자, 있으시대요. 네. 자, 있으시대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저런 질문들이 보통 보면 되게 정답을 원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도 어떤 감, 느낌, 뭐 그랬으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식의 약간 어떤 자신감? 네, 이게 좀 지나칠 정도로 갖고 있는 자신감? 뭐 여기 보면 우리 우경화 대표님 같은 경우 처음 만날 때 직장인이었고요. 그런데 사표 쓰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한테는 상담하러 왔지만 마음속에 이미 이미 결정을 하고. 근데 자신감이 있었죠. 아. 이런 경우 또 우리 이전 대표님도 딱 보면 저요?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그렇죠. 사실은 남들에 의해서 혹은 교수님의 눈에 잘 될 사람이라고 인정되고 계속 인지되는 이제 것 이런 같습니다. 질문을 네. 제가 성공할까요? 근데 조금 더 집에 가서 또 전화해요.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하세요.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시작은 안 하고 계속 물어보죠.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소 한두 마리 잃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외양간 어디에 고치는지 아는데 그 소 잃을까봐 외양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양간도 고칠지 모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그렇죠. 소가 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된다 이 얘기네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나의 중심에서 트렌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컨텐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강연 들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뚝딱뚝딱. 맞어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교수님, 동의를 그렇지. 맞아요. 이게 돈이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교수님을 찾아오는 게 나의 것이 과연 돈이 될 수 있어요? 뭐 교수님과 함께하면 그런 게 될 수 있나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수익 모델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셨어. 맞아요. 예. 수익화라는 말보다 네. 수익 모델은 써도 되는데 네네네. 수익화. 맞아. 수익화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교수님의 답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강연입니다. 나의 중심. 그것이 콘텐츠로 방향성을 정하고 그 방향성에 맞는 제대로 된 수익화를 향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네, 제대로 된 시스템 네.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네. 금일에 대한 자존감도 있고요. 또 콘텐츠도 만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콘텐츠 이거 만들어서 돈이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을 하는 건 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그런데 콘텐츠 하나를 얼마에 주고 파는 개념은 좀 버릇이 들어가 있어요. 시대가 좀 바뀌었죠. 블로그에서 돈을 번다고요? 글쎄요. 블로그에서 괜히 수익화한다고 다니다가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망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 돈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돈이 되는 방법을 찾아다니다가요. 내 유튜브를 망칠 수 있습니다. 뭘로요? 콘텐츠가 내 콘텐츠가 아니고요. 남의 콘텐츠. 돈이 되는 콘텐츠 아니면 뭐 구독자가 늘릴 수 있는 콘텐츠. 이렇게 돼 있죠. 몇 달 전에도 이제 청년이 둘이 왔는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꽤 제법 많더라고요. 구독자가 한 3만 정도 되고요. 근데 그거 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그걸 왜 했니?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그 3만 명에 되는 구독자의 콘텐츠가 뭐였냐면 지원금 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때요? 조회수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는데 바둑을 하고 싶대요. 근데 왜 이걸 했니? 이거예요. 어디 가서 유튜브를 배운다고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이 바둑 갖고는 구독자 안 되니까 지원 사업이다. 자, 어떠세요? 아마 지금 제 얘기 딱 들으면서 뭐 하나 딱 얻어맞은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누가 봐야 됩니까? 고객이 봐야 됩니다. 어느 고객? 여러분들의 고객이 봐야 돼요. 가끔 보면 조회수는 높은데 구독자가 낮은 경우가 있죠.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콘텐츠의 올바른 방향의 수요를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업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모델이냐고요? 소장농 모델입니다. 소위 프리랜서 강사들 아니면 직장인들.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지만 그 콘텐츠로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왜요? 콘텐츠를 원하는 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내 콘텐츠를 판단합니다.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죠? 우리 오소열 강사님 강의해 주세요. 그럼 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어디 강의 요청을 받았어.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본인의 로망으로 잡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소장농입니다. 본인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돼요. 그 콘텐츠를 누구에게 평가받아야 되는 콘텐츠 시대가 달라졌죠. 거기에 있으면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수익이요? 단가, 시간당 벌잖아요. 얼마를 벌고, 얼마를 받고. 어때요? 저도 그런 일을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아침에는 삼성 가서 강의하고요. 오후에는 포스코에서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LG 가서 강의하고요. 기분 어때요? 내가 대접받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시간당 받은 돈밖에 없어요. 가잖아요? 가서 사람들이 강의를 들을 땐 다 이러고 들어요. 들어봐. 저는 돈을 받았으니까 강의를 해야 되죠.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을 팔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아주 싸구려로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요. 정말 내 강의를 듣고 싶어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저한테 뭔가 연락해서 저의 고객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과거 대기업에서 노조분들 강의를 많이 했어요. 아예 마음 먹고 노조분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제가 쓴 책을 드릴 테니까 온라인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제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뭐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 정말 극소수라도 연관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장농이라는 시스템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직장인 어때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수익도 괜찮아요. 시간당 버는 거. 좀 값비싼 알바비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소장농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은 떨어집니다. 아마 점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점점 시간을 내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장농의 열매이면 겉으로 보는 모습에 내 콘텐츠 비싸게 만든 콘텐츠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강의합니다. 강의할 때마다 콘텐츠를 만드신다고요? 아마 강의가 끝나면 그 콘텐츠는 쓰레기통에 빠질 겁니다. 그럼 소장농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주로 가야 됩니다. 지주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주는 그 내 땅에는요 아직도 가시덤불이 있고요 뭔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시간을 투여해야 됩니다.
소장농 하지 말고 지주하라는 거 아닙니다. 소장농 하면서도 지주를 만드십시오. 아마 우리 여기 오신 곽동근 대표님은 외부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곽동근 사장님의 커뮤니티인 에너지 클럽에 오게 될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소장농을 하면서도 그 컨텐츠가 개개인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컨텐츠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장농에서 지주로 넘어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주는 1인 기업이나 아니면 경영자나 본인이 정말 그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익을 낸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네. 아주 라이브 방송이네요. 네. 잠시 누가 지나갔습니다. 그죠? 우리의 미래가 들어갔는데 네. 소장 이 콘텐츠로 수익을 만든다는 건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 보죠. 여러분들이 아무 글이나 올리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아무 영상이나 올리지 마시고요. 내 고객이 필요한 걸 올리십시오. 이것이 구축됐을 때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 성장 모델의 수익 모델은요. 앞으로는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 경쟁.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사람들이 늘어나겠습니다. 늘어나게 되면 어때요? 그것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됩니다. 유튜브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보통 지금은 이제 1인 기업 시작하는 분들의 상담은 딱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수익 모델, 하나는 컨텐츠.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쓰고 있다고요? 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컨텐츠는 당신의 고객은 누구죠? 이거 없는데 뭐 동영상 컨텐츠를 비싸게 좋아요. 그런데요, 한두 개 만들어서 돈이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깔아야 돼요. 저는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요. 코끼리 증후군을 조심해라. 회사 내에서 코끼리 증후군 이런 겁니다. 네. 부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죽이는 거 만들어야 돼요. 다 죽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얘기, 그런 콘텐츠에 관련된 거 글도 안 쓰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요, 갑자기 책을 썼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이 책 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어때요? 몹시 당황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그러니까 책 쓰기를 하기 전에 글 쓰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글 쓰기를 하기 전에 내 생각의 고민의 핵심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상에 내가 이런 성과문들을 만들 때 고객들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출판사들은요, 저 사람 글을 얼마나 잘 쓰는데 얘 초점을 안 맞추고요. 책을 내려면 저 사람 지금 SNS에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있대. 저 사람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대. 그걸 가지고 아마 결정하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남들과 경쟁하는 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누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요. 내가 이 사람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카톡을 여셔서요. 카톡 위에 검색창이 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을 검색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상담하면 한 30만 원 받는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제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카톡에 가서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해요. 드림클래스의 브랜드 쇼를 받습니다. 하고 이름 이렇게 알려주시면 일정을 드릴 테니까 제 사무실 역삼역에 있는데 서울에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전화 통화라도 해서 수익 모델과 콘텐츠에 관련된 건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가 어떠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건가는 이건 퍼스널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답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그럼요. 있습니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주셨네요. 단지 이제 그 보석이 원석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석이든 보석이든 뭐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가진 자, 이게 많이 가진 자가 욕심이 많으니까. 아니 이게 교수님과 사실은 젊은 청춘의 시절을 저의 많은 추억과 기억들이 교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로 왔고 그것이 제 삶 경험 속에서 많은 성장과 성공과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갖추게 되면서 교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뭐 우리 곽동근 소장님도 지금 저랑은 절친으로 그럼.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우리 오소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22기 1인 기업 동기 네. 15년자의 동기인데 이번에 23기 프로 CEO도 동기로 같이
지금은 언니 동생 하면서 또 저희 듀잉 클래스에서 맵스쿨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통해서 같이 있는 우리 많은 정말 최고의 살아있는 컨텐츠들이 정말 교수님 통해서 저의 나이를 먹어감에 좀 성숙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죠. 교수님 말씀 가운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어떤 또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교수님. 뭐야? 교수님이 성장,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저는 깊이 좀 새기고 있거든요. 성숙한 게 가장 네. 중요하다. 그래서 1인 기업으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를 참 많이 가슴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는 질문 중에 가장 제가 겁나는 질문이 뭐냐면요. 교수님 요즘 뭐 하면 돈 돼요? 그럼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뭐 하고 계세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조심하세요.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습게 보고 나가서 어저께 2천만 원 날렸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어디 가서 뭐가 돈 되는지 찾으면 그 사람들은 사기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런 사람을 찾아요. 이거는 무슨 1인 기업이라고 사업이고 자시고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뭔가 쉬운 방법을 찾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네? 네. 보이싱 PC보다 더 위험한 보이싱 PC. 그죠? 오늘 새 게 굉장히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고 강력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아낌없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댓글로 교수님께 또 질문 한번 또 나누는 시간 또 가져보고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교수님 빨리 가시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부장을 하고요. 어차피 나가시려면 저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이라서 제가 일어나지 못하면 못 나가세요. 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시는 분 중에 채택되시는 분은 교수님과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에 네.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 맘대로 드리는 거니까. 예.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올라오는 동안 브랜드쇼 이름이 뭐예요? 이지연의 브랜드쇼예요. 바꾸세요. 뭐라 바꿀까요? 지 맘대로 브랜드. 아유, 지 맘대로든 내 맘대로든 다 하면 되는 이지연의 거죠. 지가 그 지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지 글지라고요, 맘대로. 저? 자, 아무튼 교수님, 와우. 댓글로 한번 또 이런 시간에다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댓글 올라오는 동안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 저는 예전에 제가 학원 운영했을 때 네. 교수님의 1인 기업에 대한 기술을 듣고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은 재수강을 몇 번 했었고 네.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채용이 되면 네. 무조건 사실 무조건 1인 기업을 무조건 들어야 저랑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악다 원장님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전부 다 각자의 맞아요. 역할에 학원의 원장님들이 돼 계세요. 돼 계시고요. 할렐루야지. 자, 1인 기업을 듣고 또 저희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아이가 SP의 초창기 1기 멤버여서 저 1기 되게 중요해요. 저 무조건 다 1기 좋아하는데 그것도 진행하고 부자세에서도 저희 학부모님들이 많이 가셔서 지금도 그거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SPL도 진행하고 계시고 저희 딸이 또 열정 캠프도 했어요. 열정 캠프도 같이 가고 있고 부자세도 있고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예.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부자세 강의 제가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코로나 전에 제가 사실 둘째가 아기가 좀 아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11살인데 예, 아기 때 얘 기저귀 떼기 전에 얘를 안고 큰아이가 교수님과 같이 상해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상해 캠프를 갔었죠. 저희 집에 있는 그 큰 아들과 함께 같이 남편하고 같이 상해를 저희 다 쫓아갔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유명 유튜버인 우리 딸내미가 같이 가끔 인터뷰로 같이 하고 그리고 보면 교수님과 나눈 기억과 추억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추억을 왜 자꾸 지금 어. 들먹여서 뭘 어떻게 저는 하겠다는 이렇게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니까. 네. 자, 그런 그 상해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가야죠. 네, 근데 너무 서두르지 않고 왜냐면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꼭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텐츠 스쿨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수료식 하는 거 네, 저도 네. 들어가서 봤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열기가. 그죠? 네. 그리고 또 프로 CEO도 저희 얼마 전에 수료했는데 또 이제 앞으로 또 개설될 것들이 좀 있는데 요즘 댓글 올라오는 동안 이제 앞으로 바로 할 어떤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강좌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셨으면 일단 좋겠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일 저녁 7시에 이런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라이브한 거. 여기는 좀 약간 횟집이라면 거기는 약간 고등어 부위. 아이 왜 그래? 그래서 교수님. 매주 화요일 7시에 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은 이제 강의도 좀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제가 이지연 대표님만큼 진행을 잘하지 못하기 아, 때문에 별말씀을요. 일단 오면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아하. 네, 오시면 일단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네. 뵙는 거. 그다음에 오늘 들으시면서 내가 수익 모델과 콘텐츠에 대한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그럼 제가 뭘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들어드립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들어드리면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은 어디 있는지 도착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시작점을 인정을 잘 안 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하지 마세요. 알기 싫어. 네.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안 정하고 아. 가다 보면 가겠지라고 하는데 모든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유 없는 성공에 줄 쓰면 안 돼요. 야, 가면 어떻게 되겠지. 영원이야.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래서 조금 그런 1인 기업이 지금 기수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교수님. 100국기까지 있죠. 네. 그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2005년부터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몇 년인 거예요? 7년. 한수도 안 돼. 근데 몇 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으로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냥 이번 기수까지만 하려고 해요. 항상 근데 이번 기수까지만 해야 돼. 왜냐면 이 말의 명답인 게 뭐냐면 107기는 107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교수님은 108기를 또 하실 거거든요. 네. 그 109기도 하실 거고 200기도 하실 거예요. 단 그 기수는 그 기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수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보시는 분들 혹시 1인 기업에 대한 어떤 더 밀착도 교수님과의 더 친근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기수 이렇게 공개될 때 저희 듀잉 클래스도 알려드릴 테니까 네.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에 지금 들어오셔서 막 제 이름 검색하셔서 네, 들어와서 저하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요. 네, 듀잉 클래스 옆에다 또 이렇게 써주시면 네, 교수님이 1분이나 2분 정도 네, 더 네. 상담을 더 해주실 겁니다. 자, 더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분 정도씩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지금 댓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내가 교수님. 하면서 약간 지치는 거 같아. 이제 다 됐어. 알았어요. 다 됐어.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읽어만 드릴 테니까 교수님 들으시고, 그 중에 딱 하나만, 네네. 이 답에는 내가 이거 오늘 답 안 하면 이지연이가 못 가게 하겠구나. 이런 거 아니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브랜드 쇼가 아니라 약간 협박쇼 같아요. 네. 뭐 협박이 뭐 알았어요. 어떻게 됐다. 이 맘대로 뭐 어떻습니까? 가겠습니다. 자, 지금 위로받는 말 중에 마음을 제일 따뜻하게 했던 말과 직접 위로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처음 있습니다. 네. 위로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나다움과 우리다움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던 경험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에 다움의 고리, 그거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요즘에 업무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뭘까요? 자, 세 가지. 자, 위로에 대한 부분, 연결고리에 각각 대한 한 부분. 마디씩만 할게요. 할까요? 네. 떡을 다 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가 쏠게. 다 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다 드릴게요. 자, 그러면 노희숙 선생님. 네. 공감이나 마음에 대한 거요. 알아봐 주려면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몇 퍼센트야? 에게 마음을 물어요. 네. 선생님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스스로 갖고 있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두 번째, 나다움, 우리다움 다 좋은데요. 기본이 나다움이 우선이 돼요. 내가 없이 우리 쫓아가는 거죠. 내가 없는데 우리 쫓아가지 말고. 가장 팀워크의 첫 번째 조건은요.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이기주의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빼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 교수님이 요즘 업무적으로 고민하시는 네. 게 있으신가? 저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고민은요. 네. 사실 10년 넘게 동안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실 저한테 약간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즐기고 있는 편이죠. 오늘도 지금 머릿속에 질문이 지금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팟빵에서 10분 경영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맞아. 10분짜리 강의가 10분이고요. 제가 약속한 겁니다.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1인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질문으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10분 안에 끝내야 되고요. 세 가지로 요약해야 됩니다. 맞아. 제가 스스로 넣은 덫에 제가 지금 걸려서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엉켜있고 깊고 아주 어때요? 그런 이상한 소굴 같은 덫이죠. 잠꼬대 할 만한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그래요. 코 고는 건 이해하겠는데 너 잠꼬대 너무 무섭다. 근데 지금 교수님의 그 잠꼬대가 나올까 봐 사실 저 걱정되는 게 프로 CEO 과정 들어오면 그걸 배우잖아요. 네. 결국엔 잠꼬대 하라고 가르쳐 주셨군요. 잠꼬대까지 네. 해야
본인의 네. 무의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1인 기업이라는 전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하나예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누구보다 1인 기업 분들의 성공을 할 수 있는 매뉴얼과 솔루션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최고죠. 네. 뭐 누군가 지금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좋아요. 하세요. 그분도 10년 하셔야 돼요. 아, 뭐든지 10년의 법칙. 예. 그러니까 그게 콘텐츠를 만들 때 이게 콘텐츠가 될까요? 라고 음.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 콘텐츠를 시작한 시간이 음. 그분에게 최고의 경쟁력. 왜냐면 깊이 있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무게가 본인을 만들어주는 핵심의 뿌리가 되지 않을까. 와, 뭐 하나하나 말씀이 그냥 탁탁탁 정확하게 탁탁탁 맞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항상 킹핑 전략. 되게 약오르시군요. 자, 우리 소다님 오늘 댓글이 채택되셨는데요. 주소를 좀 남겨주셔야 네. 저희가 그 드윙클에서 설화 잔기지 떡을 보내드리니까 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주소를 아니까요. 뭐 와서서 가져가세요. 드윙클에서 그분들이 드윙클 주소를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럼요. 자체 택배? 아, 그럼요. 오셔서 셀프 가져가시라고. 택배로? 네. 훌륭하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네. 제가 사실 교수님 한 번도 제 마음을 표현해 본 뭐야, 적이 이거? 없어서 나 공개적으로 나 이런 것도 되게 고민하는데. 제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도 일부러 보라색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드윙클래스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드윙클래스 로고가 저희 보라색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기 책 저런 그러네요. 저런 다 네. 전부 다 보라색이고요. 그래서 보라색에만 담아서 이것은 아, 예 아시죠? 이 보라색은 아무나 안 써요. 이상한 사람만 쓰죠. 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쓰는 게. 네, 그래서 드윙클래스가 보라색이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보라색으로만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을 네. 넣습니다. 1인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지적 어떤 수준을 또 높여주신 분이시고요, 저에게는. 그리고 1인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에 귀한 인연을 이어오면서도 항상 곁에서 참 누구보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해해주셨던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기억이 지금- 난단 말이야? 그럼요. 어이씨, 마음 불편해서. 제가 다른 건 못하는데 그 힘 중에 제일 잘 쓰는 힘이 기억력이야. 때론 좀 미치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훈이 아빠 행복해야 돼요. 네. 아우, 좀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자, 아무튼 요걸 제가 드리는데요. 교수님 제가 여기 편지를 썼어요. 뭐야? 어차피 방송은 라이브고요. 라이브는 기록돼서 드윙클래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평생 증거로 남기려고. 그래서 뭐 그 편지 써 있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뭐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고백하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요거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교수님, 1인 기업 22기, 프로 CEO 23기 이지연입니다. 네. 오랜 인연이 아름답다 네. 라는 말에 제 삶의 귀한 증인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지연의 브랜드쇼 이지연 드림. 안에요 화병을 담았어요. 그래서 여기 다 지금 이게 진짜 네. 생활을 꽂은 아. 꽃병입니다. 꽃병이어서 또 5월달에 스승의 날도 있는데 스승의 날 선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티를 내려고 먼저 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내가, 보라색. 우리 아내가 너무 멋져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런 곳이 여기 있을지. 교수님 그 제자분들 이렇게 홍보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칭찬해드릴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화려한 말빨과 아주 끝내주는 떡으로 네. 제가 이렇게 홍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은 분들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강좌의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오늘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가슴 뛰고 설레고 너무 좋았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순간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이래서 네 소쩍새는 그렇게 우러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교수님을 제 옆에 모시고 교수님과 예전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의 미래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최첨단 시대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참 축복받은 자 중에 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건강하게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1인 기업, 대한민국의 국민 멘토로 정말 가슴 뛰는 누군가의 가슴을 더 뛰게 해주시고 가슴이 아픈 분들에게는 큰 위로를 해주시고 정말 멋진 분으로 왜 이렇게 말을 저희 잘해? 옆에 아, 네, 오늘 남아서 아니 되게 자격지심 느낌을 받아요. 말 왜 이렇게 잘해? 나. 자, 누군가가 방향성을 잃을 때 그 방향성에 나침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네. 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까 교수님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교수님과의 방향성을 잘 맞추셔서 제대로 된 방향의 네. 나침판들로 누군가의 방향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요. 이지연의 브랜드쇼 2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번에 광고가 하나 있어요. 저희 여기 오신 분 허필선 작가님. 네,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번 이지연의 브랜드쇼는 2주 뒤에 있습니다. 역시 또 여기 현장 라이브고요. 저희 듀잉 클래스의 아주 멋진 작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허필선 작가님과 함께 26번째 진행을 할 텐데 오늘 멀리 인천에서 교수님 뵌다고 오셨어요. 그러시구나. 여기 우리 듀잉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1인 기업 우리 동기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신 분들이 대략 한 250명 정도. 아, 죄송해요. 300명을 못 채웠어요, 교수님. 자, 지금 예,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막 저 칭찬 이제 나오네. 나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내 칭찬 잘하시네. 아유,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 접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얘기가 다 있어요. 교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귀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